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또 기다리는 코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의 마켓 인사이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교보증권이랑 교보생명이랑은 또 같은 계열사 아니겠습니까? 예, 모회사입니다. 아, 교보생명. 모회사입니다. 교보생명이 또 퇴직연금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거기 우리 이사님도 가끔씩 나가시고, 예. 예. 거기서 이번에 구독 이벤트 합니다. 그래서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3,000잔, 네, 3,000잔이요? 3,000잔 그리고 뿌링클 BHC죠. BHC가 뭐 약자인지 아세요? 블루하우스 치킨. 아, 청와대 치킨이야? BHC가? 네. 예전에 그 별하나 치킨이었던 걸로 제가 아, 기억해요. 그래요? 네, 별하나 별하나 치킨? 치킨의 BHC였던 것 같은데 여기 치킨 콜라 세트 300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이사님 나오는 채널 교보생명 퇴직연금 채널입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뭐 좋은 또 의견들도 주시고 좋은 정보도 받아가시고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치킨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000잔이면 뭐 거의 웬만하면 된다고 보면 와, 되니까요. 그러네요.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도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미국부터 예. 한번 보고 갈까요? 지금 화면 보시면요. 텍트 네. 중에 중간에 빨간 거치로 한 줄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네. S&P 500의 8월 2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아닌 그 전주 금요일 지수가 5,346포인트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가 5,344포인트입니다. 다 그러니까 왔네요. 광풍의 한 줄을 보냈는데 종가로는 그냥 같은 지수로 끝났습니다. 중간에 뭐 주초에 굉장히 큰 변동폭이 있었죠. 뭐 주중 저점을 보더라도 나스닥이 6.3% 폭락했다가 0.18%로 마감했고요. 네. S&P 500이 4.25% 폭락했다가 마이너스 0.04%. 그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S&P 500은 폭락했다가 올라왔으니까 주초에 폭락해서 시가가 폭락했으니까 양봉이 난 거죠. 네. 그 양봉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의미 있게 봐야 되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한 주 그냥 빠진 게 아니고 3주 연속 빠지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분석으로 볼 때는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서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외부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서 급락하면서 시작을 했고 그 급락에서 반등을 했다는 건데 이 반등을 한 것은 우리가 뭐 매크로 상황이나 이런 뉴스를 볼 때는 일본의 BOJ 부총재가 와라적 발언을 하고 뭐 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다고 하지만 시장 내부의 수급을 보면은 이 3주가 이미 빠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개파락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고점으로부터 밑에 빠진 건 지금 S&P 500 주봉을 보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이건 거의 30% 빠진 거예요. 이미 종목별로는 한 30% 빠진 상태에서 밑으로 개파락 해버리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숏을 친 쪽도 이익 실현을 거고 네. 또 저가 매수도 들어올 거고 이런 수급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가 매수의 상황이 상당 부분 작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건 속수 지수고요. 요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제가 지난주 내내 말씀을 드리는 건 엔비디아가 주도주잖아요. 네. 전 세계 주도주인데 이게 30% 아래 떨어지면서 직전 저점 깨고 내려가면 주도주의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저가에서 들어와서 이 정도는 사야 된다. 이런 심리가 상당히 작용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반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을 해냈으니 다행이죠. 여기서 추락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난주에. 근데 그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저 진짜 무식한 질문인데 예. 이거 예. 일시적 반등인지 반등의 시작인지를 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모르죠. 그건 모르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 꺾였다고 봅니다. 정프로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여기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이 역시 미국 주식이야 다시 이제 갈 거야라고 생각 네. 많이 하시지만 네. 정프로는 이거 꺾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네. 이 추세에서 벗어나서 밑으로 꺾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다시 추세대로 들어가려면은 이미 5,400 위로 올라서면서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추세를 유지할 때는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이거 지금 제가 그린 걸 보세요. 이거 주봉인데
작년 10월 중순에 11월에 있었던 데서부터 한 번도 깨지지 않았어요. 네. 이게 깨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들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지금 전해주시는 거죠. 네, 이게 이미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깨졌다. 이제 여기서 추락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기간의 조정으로 들어가서 반등해서 기간의 조정 들어가느냐 이런 게 좀 남아 있고 네.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네. 한 달, 2달 지나고 나서 야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아니야. 여기 그때 가서 아는 거지.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수급적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주중 저점이 마이너스 15%였어요. 네, 종가 지난주 종가는 마이너스 2% 정도 끝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6.8%였어요. 근데 종가가 플러스 2.2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 후반에 기술주가 제일 먼저 빠졌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더 반등을 세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이 지수가 올라온 게 보시면 거의 9%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도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었는데 마이너스 1.65로 끝났다. 그리고 테슬라도 마이너스 12% 갔다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날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네. 지수가 우리 그 목표 지수 얘기할 때 월가에서 S&P 500이 앞으로 뭐 5,400에 있는데 5,600 간다, 5,800 간다, 뭐 이러면은 아 그게 갈 수 있어, 그렇게 높게 갈 수 있어 그랬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네. 5,400에서 5% 해봤자 5, 6에 30 치면은 그러면은 그쵸. 한 5,700, 5,800, 5,700 되는 거잖아요. 근데 5%가 그렇게 큰 거거든요. 근데 지수가 일주일 내에 그런 일이 발생됐으니까 요거는 한 1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짧아봐야 한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가장 최근은 2000년도에 팬데믹 때 나온 거니까 네. 굉장한 한 주였다. 그래서 참 피곤하게 만든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네. 우리 시장도 뭐 여전히 그랬죠. 근데 우리 시장하고 미국하고 잠깐 비교를 좀 해보면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 저점이 10.8% 하락이었어요. 근데 종가가 마이너스 3.2예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3.7에서 종가가 마이너스 1.9이거든요. 네. 그러면 코스닥은 훨씬 더 많이 빠졌다가 반등이 훨씬 많이 한 거죠, 이거 지금. 네. 마이너스 1.9니까. 그건 이제 원래 코스닥이 변동성이 심해서 그렇다는 부분도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2차 전지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몫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못 오른 거는 삼성전자가 많이 못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덜 오른 그런 영향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월요일날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발동하면서 월요일날 8.7% 폭락을 했잖아요. 요 날부터 국내 기관이 사더라고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보면 개인들이 3조 2천억을 샀고 외국인들이 2조 2천억 팔았고 기관들이 1조 1천억 팔았는데 금융투자가 2조 1천억 팔았습니다. 요걸 여기서 여기 빼보면 1조가 지금 차이가 나죠. 네. 1조는 다른 기관들은 산 거예요. 다른 기관으로 산 겁니다. 어디 샀냐면 제일 많이 산 데는 연기금 이런 데 샀거든요. 네. 요걸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단기 급락을 했으니 여기서 단기 관점에서 들어와서 올라오면 팔고 나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제 기관들은 매도보다는 매수로 조금씩 바뀔 건지 네. 이제 이게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 급락하는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녹십자 이런 제약바이오는 강세를 보였고요. 주 후반에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코로나 확산 소식이 들리면서 코로나 관련 테마들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폭락을 하고 월요일날 폭락하고 그 다음부터 4일 내내 반등을 한 거예요, 사실이요. 그러면서 약간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주 후반에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있어요. 네. 얘네들은 호실적 발표한 데는 올랐어요. 종목들을 보면요.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직전에 급락했던 지점을 다 돌파하고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결국은 실적으로 들고 있어야 돼요. 주식을. 네. 실적으로 들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이 좀 아쉬웠던 것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빠지고 뭐 미국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네. 많이 빠지고 덜 올랐다, 반등은 덜 올랐다라는 것이 아쉬운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이 우리보다 더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은 원위치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우리 반등이 그 힘이 부분 약한 좀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그 변동성의 차이가 나는 예. 이유는 좀 어떤 것
일본은 원인 제공자니까 원인 제공에서 제일 많이 빠졌다가 원인 제공 해소를 했어요. 결제 해지. 그러니까 그 반등을 제일 세게 한 거고요. 네. 미국은 그것도 있지만 그 전부터 길주가 먼저 빠졌어요. 미국은. 먼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빠진 게 일본 영향, BOJ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예. 사실은 AI 하드웨어 거기 이제 들어가 있는 반도체 얘네들이 먼저 빠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먼저 빠진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락폭도 작았고 먼저 빠진 거니까 이미 지난주만 하면은 우리가 더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저 고점으로부터 빠지면 길주들을 보면 더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은 더 원위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일본은 금리 올렸다가 내린 건 아니고 네. 올렸다가 이제 안 올릴게 뭐 요 정도 한 거잖아요. 네. 그게 원인 해소를 한 거예요? 원인에서 한 거죠. 그 정도면 한 왜냐하면은 거예요? 네. 금리를 0.25p 올렸잖아요. 네. 0.25잖아요. 그 정도는 그냥 제로 금리에 좀 올라가는 거는 시장에서 그냥 인식을 한 거예요.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정도에서 그냥 뭐 올라봤자 조금씩 뭐 천천히 완만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거기에 25p 더 올린다, 네. 뭐 긴축으로 간다, 자꾸 이렇게 강하게 워딩을 하니까 네. 시장에서는 거기서 텐트럼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보시면 우리만 두드려 맞았어. 그렇죠. 아니 우린 잘못한 것도 없잖아 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적 취약 상태라고 약간 봐야죠.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그 이번에 퀄 테스트 통과를 하긴 했는데 예. 기존에 그 조금이라도 일찍 통과했으면 우리의 변동성도 예. 좀 더 나았을 것 같다. 삼성전자 네. 좀 버텨줬다면.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못 오른 게 이렇게 만든 거고요. 만약에 퀄테스트 통과를 뭐 봄에 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처럼 같이 움직였다. 그러면 달랐겠죠. 같이 빠졌다가 네. 올라가는 것도 같이 더 많이 세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도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꼬리를 달았습니다. 이거 진짜 드문 경우예요. 이건 언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냐면 저 어디까지 내려간 거죠? 저거 약간 결제 오류처럼 보여요. 9.11 테러, 뭐 팬데믹, 뭐 IT 버블 붕괴, 뭐 이런 때 발생이 되는 일들이 네. 지난주에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1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일을 우리가 구경을 한 겁니다. 네. 그냥 구경만으로 끝나고 이제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죠. 네. 없어야지 되는데 시장이 그만큼 이제 안정화 되는지는 이번 주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면 맨 오른쪽 끝에 살짝 실처럼 내려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요거. 지금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 것 동그라미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워낙 얇아서 맨 오른쪽 끝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얇게 선이 하나 쭉 내려와 있죠. 예. 네. 근데 요게 지금 비교를 그러면 해드릴게요. 먼저 요게 우리나라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그 전주에 음봉이 있고 요 노란 거 보이죠? 제가 지금 커서를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갭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도 빠진 거란 말이에요. 이 갭이. 그러면서 이만큼 빠지고 더 빠졌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1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니케이 225거든요. 네. 여기 갭이 작죠, 우리보다. 네. 갭이 작고 더 많이 빠졌지만 얘는 우리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쭉 지난주에 광풍이 있었는데 흐름을 보면 이런 거죠.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올해 하반기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BOJ 금리 정책이고 그리고 지정 리스크와 대선이 있고 그리고 뭐 중국이 하나 더 있는 상태고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정책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주에 시장에 이런 큰 변동성을 줬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변동성을 줄 요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전히.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있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본 니케이 225가 BOJ 금리 인상 발표를 7월 31일 날 했죠. 그럼 8월 1일부터 3일간 20.7% 빠졌고요. 네. 그리고 이틀간 11.3% 반등을 주었습니다. 요거 일본은행 부총재 전원으로 BOJ 발 우려는 해소 이렇게 말씀드렸고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중장기 우려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금리 정상화 정책을 계속 쓰고 엔화 강세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계속 할 거다. 이 얘기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요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또 일본에서 또 딴 얘기 하면 딴 얘기 할지 뭐 긴축 계속 할 거야 정상화할 거야 이런 얘기 하는지를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하면서 계속 보고 있다 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끝났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고 두 번째는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등락이 굉장히 컸거든요. 요거는 아까 지금 딱 먼저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먼저 드렸지만 AI 반도체 밸류 조정은 이미 먼저 시작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25% 하락 진행 후에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결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겹치기가 지난주에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더 큰 변동성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되게 변동성 심할 때 제가 이렇게 그냥 정리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BOJ발 텐트럼은 단기 해소, 단기란 말을 꼭 넣은 겁니다. 그래서 네. AI 반도체 밸류 조정은 진행 후반. 이제 거의 대구면서 반등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언론의 보도는 대부분 뭐였어요? 경기 침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경기 침체 논쟁은 앞으로 닥칠 일이다. 앞으로 닥칠 일이고 요 두 가지가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논쟁이 지금도 계속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그런 지표가 중요해지거든요. 지난주에 보면 웃기는 게 PMI 지표 가지고 얘기하고 그쵸. 지난주 금요일에는 뭐 주간 실업당 청구 건수가 뭐 예상보다 작았다고 뭐 우려가 완화했다고 이러잖아요. 네. 그냥 갖다 붙인 말이죠 다. 아, 그쵸. 그런 거는. 그래서 지금 정프로는 말입니다. 이 미국 시장을 현재 예. 악재를 기다리는 예. 미국 증시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 나쁜 뉴스만 나와라. 그럼 우리는 언제든 떨어질 준비가 돼 있다. 아, 이거 멋진 표현 아니겠습니까? 심리가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이번에 한번 당했으니 네. 이제 겁을 먹은 심리가 이제 이게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주호 기자 조금 다른 점이라면 또 정프로가 저는 어떻길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든 답변하고 싶어. 지난주에 휴가여서 뉴욕을 갔다 왔는데 아, 뉴욕 갔다 왔어? 네, 뉴욕을 이제 아들하고 같이 갔다 아 왔는데 맨날 뭐 죽는 소리 하더니 뉴욕 갔다 왔어. 큰맘 먹고 갔다 왔죠. 큰맘 와. 먹고 갔다 왔는데 근데 그 유선남님도 만나보고 왔습니다. 가서 이제 얘기도 좀 하고 왔는데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기에 실물 경기는 굉장히 활발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네. 식당 같은데 뭐 이런데? 뭐 식당이라든지 제 마트, 몰 이런 데 가보면은 어. 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쇼핑을 하고 있고 해서 그게 바로 네. 버블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마지막 술자리는 항상 가장 흥청망청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외부인이시니까 이제 잘 되는 관광지 위주로 가셔서 그렇기도 하죠. 그럴 수도 네,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긴 한데 네. 아, 그럴 수도 있네. 그럴 수 진짜. 있는 거겠죠. 예. 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경기 지표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앞으로는. 그래서 아주 별것도 아닌 주간 실업자 청구 건수도 그렇게 중요하게 봤으니까. 근데 네. 이번 주에 CPI와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정말 진짜 아까도 그랬지만 공 기자님은 그러셨나? 참 사람들이 웃긴 게 CPI 그동안에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 둔화되길 떨어지길 바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3.0 나왔지 않습니까? 헤드라인. 네. 요번에 CPI 3.0 아래로 막 떨어진다. 야, 경기 침체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이번 주에는 독특하게 CPI가 안정적으로 안 떨어지길 좀 바라는. 튀어 올라도 물론 안 좋아요. 네. 안 좋은데 3.0에서 3.1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길 좀 바라고 있어요. 네. 시장은. 그래서 소매 판매도 좀 안정적으로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CPI 팍 떨어지고 소매 판매 지표도 안 좋아요. 그러면 또 시장은 지금 정프로 말씀하신 대로 네. 야, 진짜 막 지금 울고 싶은데 또 때려주네. 막 이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워낙에 큰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변동성을 축소하는 과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BOJ 발이나 아니면 경기 침체나 아니면 뭐 그리고 뭐 AI 반도체 고평가 이거 지금 벌써 20% 이상 빠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이제 크게 화두는 안 될 거고 말은 계속 나오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이슈는 이제 미국 대선 이슈로 다시 접어들 것 같아요. 아, 대선. 예, 예.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 2주 동안 떠들었습니다. 네. 막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막 시장 막 변동성 주면서 막 이러다 보니까 얘는 또 들어갔어요. 시장 그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여기도 잠잠해지면 대선 이슈의 영향력이 시장에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 왜냐하면 이제 정책들이 앞으로 더 발표가 될 거고 9월 10일 날인가에 TV 토론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후로 해서 이게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그게?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요? 예, 예. 대선과 관련해서 트위터? 아니 뭐죠?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전쟁. 전쟁의 국면들이 네.
전쟁의 국면들이 지금 혹시 트럼프가 되면 이게 국면이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들이 가만히 보면은 상당 부분 그런 정치적 영향들이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네. 이게 만약에 대선 전국이 아니면 네. 그럼 시나리오를 갖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에 정책들이 나오면 섹터가 엄청나게 많이 움직여요. 네, 그래서 그런 구간으로 또 다시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8월 20일 뭐 전후에서 아마 그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을 거고 여기 네. 이제 오바마니 클린턴이 전 대통령들 등장하면서 네. 분위기가 아마 폭발할 겁니다. 네, 네. 요때 이제 민주당 분위기 좋아서 이제 민주당 뭐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뭐 이쪽으로 아마 8월 말부터 뭐 9월 초까지 좀 달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월 중순쯤 네. 토론회 한번 하면서 네. 한풀 아마 꺾이게 될 거다. 아 정프로는 큰 그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요즘 보고서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렇습니까? 예, 예. 어떻게 이렇게 정프로는 이 잘 볼까요? 큰 그림 참 잘 그리시고. 민주당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서 아 그렇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역시. 왜냐하면 거기 지금 정책이 바이든에서 해리스가 바뀌면서 지금 정책집이 안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네네. 생각이 심지어 좀 웃긴 얘기를 하면 음. 우리나라 화장품주도 해리스의 수혜주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다른 거는 이해되는 거 우리 다 아는 거 빼고 어디까지 껴 맞추냐 그걸 설명을 하면 화장품은 왜요? 그래서 처음에 화장품은 왜요? 여성분이라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부통령 있죠. 네. 그 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월스. 예, 예, 예. 아. 탕감 정책. 그러면 탕감 정책이 부각이 돼서 탕감이 되면 네. MZ 세대의 주머니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MZ 세대가 많이 쓰는 저가 우리 국내 화장품의 수혜가 된다. 이렇게까지 이 논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주의사는. 아, 그렇게 따지면 불닭볶음면 더 잘 팔리겠네. 아 정말 너무하시네. 그만큼 그런 역량이 굉장히 크다라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 보면요. 네. 지난주에 저점 10.81에서 금요일 종가 3.28% 끝났습니다. 하락폭도 커서 반등폭도 컸지만 취약한 수급 체력을 보여준 일조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내내 제가 사이드로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주식시장의 유관기관이나 정책 입안자들은 우리 이번 주에 한 주일을 보면서 우리가 뭐가 취약한지를 보셔야 된다. 여기서 답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상황이었고요. 이번 주에 빅이벤트 없이 지난 2주간의 변동성이 완화 구간을 진입하지 않겠냐. 그래서 가격 조정에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분기에 양호한 기업 실적 발표에도 매크로 시황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했던 종목들은 시장 안정화 되면서 곧바로 올라오면서 오히려 더 세게 올랐어요. 그래서 네. 그런 종목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거의 대부분 직전 지지난주보다는 아마 평가액이 다 높아졌을 거예요. 네,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외국인들이 순매도 규모가 지금 늘어났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 네. 이게 그러니까 2주 동안 팔았거든요. 이게 축소되는과 그리고 또 순매수로 다시 전환되는지 요거 확인 하나 해야 되고요. 또 하나 가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내 기관들이 지난주에 샀단 말이에요. 네. 1년 내내 팔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샀잖아요. 네. 근데 단기 폭락할 때 샀다가 올라올 때 다 낼름 팔아 먹을 건지 아니 좀더 아니면 좀 더 즐거워 할 건지 요거 확인을 하는 게 우리 수급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급이 이거예요. 이제 보면 국내 기관들이 금융투자가 2조 1천억이나 팔았는데 투신이 약 3,100억, 연기금이 약 6,200억, 네. 사모펀드 이렇게 샀거든요. 이거 진짜 올해 처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산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되는지를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가 되게 많거든요. 단순 못하는 것만 빼고 네. 일본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30%로 하락했다. 이거 뭐 50% 이상 굉장히 높았거든요. 금정이 일본의 금융정책위원회 의사록이 발표됐는데 거의 반성문이에요, 반성문. 완만한 금리 인상이 통화 완화의 정도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긴축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텐트럼이 이런 거 별로 없을 거다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BOJ가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 파장을 예상치 못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금융시장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으며 알고리즘 트레이딩도 최근 일본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한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되게 지금 뉴스에 제일 회자 많이 되는 뉴스예요. 그래서 네. 그냥 가져왔습니다. 시장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대통령이 금리의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예, 나는 큰 돈을 벌었고 매우 성공했다. 나는 연준이 사나 연준의 의장이 될 사람보다 더 나은 본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내가 만약에 집권하지 않으면 금융 침체 올 거다. 파월 의장은 금리 기준금리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했어요. 네. 그래서 반대로 곧바로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연준 독립성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 좀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 직접 시장에 영향은 없지만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합니다. 이거 향후에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을 한다면 많은 부분들을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해하시죠?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얘기하는지 다 이해하실 거라고 네. 해요. TSMC가 이게 반도체주를 좀 올린 역할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7월에 매출이 45%가 증가했습니다. 강력한 AI 칩 수요로 7월 매출 97억 달러로 시장 전망을 상회했고요. YOY로 44.7%, QOQ로 23.6%, QOQ도 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여전히 이쪽 수요는 있다라고 네.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애플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뒤에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5번 M4 칩을 탑재한 역대 가장 작은 맥미니를 출시한다. 라는 뉴스가 하나가 있었고요. 네. 이슈가 그걸 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4번 뉴스도 당장은 아니지만 아 이게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 보여준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일부 AI 기능에 최대 $20의 요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CNBC 분석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있는 서비스 사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고급 AI 기능에 최대 $20를 청구할 수 있다고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도 뭐 뮤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월 결제 이제 구독으로 이제 가는데 예. AI 이제 기본 탑재는 되지만 예. 거기 좀 고급 기능 사용하려면 20불 더 내세요. 뭐 이런 예. 거 한다는 거죠, 애플이. 그렇죠. 테슬라 차에 그 FSD 쓰면 돈 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비싸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근데 저는 체감적으로 느끼는데 자꾸 업그레이드 하라 그래가지고 서비스 프로그램 네네.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뭐 업그레이드 하라고 계속 뜨죠. 쓰다 보면은 그렇죠. 네. 그거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럼 그 동안에 쓰던 게 어떤 게 돈을 내라고 나와요.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거. 전 사실 이게 제가 좀 과하게 와닿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요즘에 인공지능이 결국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익 모델이 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애플은 본인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지도 않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구독형 모델을 지금 제시한다는 거는 애플 이후에는 다른 어떤 구독 모델들이 계속 생겨나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그냥 좀 과도한 저의 생각인데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 과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우리 예전에 뭐 워드 쓰고 막 이런 거 다 무료인데 지금 다 돈 주고 쓰잖아요. 그렇죠. 월 얼마씩 내는 경우 우리 많죠. PPT 저는 PPT 만드는 거 저도 이거 유료로 쓰거든요. 아 네. 예, 이거 유료로 쓰거든요. 계속 기능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렇거든요. 이제 전부 다 소프트웨어는 유료로 쓰는데 거기 AI가 앞에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 모델을 누가 헤게몬을 가져갈 거냐가 이제 남은 거예요. 네. 앞으로 우리 계속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시대였고요. 하드웨어 시대였고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다 말씀드리겠고요. 알게 모르게 나가는 돈 진짜 많아요. 많아요. 예. 그렇죠. 네. 제가 그거 만든다고 했잖아요. 구독 스탑. 구독 스탑? 내가 구독료 내고 있는 거 쭉 정리해줘갖고 네. 그 중에 내가 그만두고 싶은 거 스탑 이거 구독 취소할 수 있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보통 그래도 통신에 쓰는 거, 우리 네. 휴대폰에 쓰는 거, 네. 그리고 구매할 때 쓰는 거, 네. 진짜 많아. 그리고 이런 사무용으로 쓰는 거 지금 10개는 안 아니 우리 넘어요, 10개 정도 넘어요. 될걸요? 몰라서 그렇지 네. 진짜 많아요. 저도 언제 한번 세봤는데 네. 진짜 많더라고. 뭐 거기 나중에 이제 서비스 추가로 이제 보험 같은 것도 막 붙이는 거죠. 그렇죠. 네. 보험 내가 막 내고 있는 거 뭐 2개, 3개 중복되는 거 이런 거 좀 줄여주고. 이거 하려면 은행밖에 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이제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오냐가 문제인데 초기에는 내가 좀 등록하는 것도 좀 있고 뭐 하겠지만 나중에는 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 다 모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각 은행, 증권, 보험의 정보는 개인 정보잖아요. 네. 본인이 오케이 하면 한 군데서 다 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은 거죠. 내가 말씀하신 원하면 것도. 할 수 네. 있어야지. 네, 똑같은 거죠. 줘야죠 그쪽에서. 그렇죠. 정보를 다. 그렇죠. 아 근데 맞습니다. 또 앱 좀 만드는 사람 좀 없나? 좀 이렇게 지원 좀 하세요. 예, 정프로랑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이건 될 것 같아. 예. 구독 스탑.
예, 지난번에 인텔이 실적 미스 발표 후에 전체 직원 15% 감원한다고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스코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거든요. 네. 시스코가 지난번에 4,000명 감원했는데 이번에 또 한 2,500명에서 3,000명 감원한다는 발표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런 대규모 빅테크들이 이제 감원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10월에 국내에 나온다고 하네요. 이게 작년에 나온다고 얘기 좀 하다가 품목허가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물량이 없다고 안 들어오다가 10월에 들어온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급히 들어오는 이유는 네. 이라일리의 마운자워가 이번 달에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급히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 관심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쵸. 실제로. 근데 이거 비판도 많습니다. 왜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아, 비싸죠. 여기서 빈부차를 또 느끼게 하느냐. 네, 이게 굉장히 월 큽니다. 150 뭐 이 정도 138만 원인가 뭐 네, 그렇다고 네. 해요. 근데 138만 원이라도 쓰겠다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큰 돈인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런 데까지 빈부차를 우리가 해야 되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비판도 상당히 있는 거고. 네. 데이터 센터 구축이 미국이 5,381개인데 우리나라 153개다. 아, 이건 뭐 이럴 수 있어요. 네. 독일 521개, 영국 514개. 근데 우리 153개다. 그래서 한국은 국내 수요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부족한 상황에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 정보 강국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상하죠. 적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IT 강국이고 이런 얘기들 네.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뒤쳐져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국보다도 한참 적어요? 예.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서비스의 문제도 있지만 이걸 지어서 여기서 서비스를 글로벌리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작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부 아닌데 다들. 이건. 예. 그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중국의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이 미국의 ADR 상장을 합니다. 기업 가치 약 7조로. 그죠? 예. 안 될 텐데. 뭐,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7조 다 모으는 게 아니니까요. 미국 예타, ADR 트럼프가 이거 예타. 가만 놔두겠어 이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관심이에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여기 자율주행하면서 수많은 정보들 당연히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가져갈 텐데. 그래. 중국 예. 서버에. 안 돼. 그래서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다음에 자동차 업계 전기차 성능에서 안전으로 급선회. 그래서 현대차 아까 보여드렸죠. 뉴스하면서 홈페이지에 배터리 제소 공개하고 있고요. 네. 과충전 방지 시스템 설치 보급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스러운 건데 이걸 제가 넣을까 말까 했는데 사실 이런 게 분미되면 안 되는데 이거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까 지금 K카의 중고차 매물 있잖아요. 네. 이 전기차가 좀 한 일주일 사이에 2배가 늘었대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지하주차장 걱정스러운 출입도 거죠. 뭐 막는다 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거 진짜 안정해야 됩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공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지금 시끄러운 것 같아요. 예, 예. 전 세계 공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저 이사님은 10번까지 가면 다시 이제 9번으로 내려가는군요. 예, 실수했습니다. 1, 2, 3, 4, 5, 6, 7, 8, 왜냐면 9, 10. 요거 두 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외 뉴스 위주로 뭐 이런 위주로 이렇게 좀 하거든요. 순서를. 예. 순서를 하는데 마지막 뉴스는요. 미국은 1,000원 아래로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은 상장 폐지에 경고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항소해서 옵션을 제공해요. 이런 걸 너희들 해라. 안 그러면 너네 안 된다.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냐면 기업 합병을 합니다. 네.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역분할이라고 하는데 얘는 기업 분할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액면 분할, 액면 병합이라는 얘기하죠. 네. 이런 식으로도 편법도 쓰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거 병합 만약에 했다 그랬다가 주가 1불 떨어지면 무조건 즉시 상장 폐지. 이번에 강화가 됐거든요. 예고 그러네요. 없고. 예. 그래서 요걸 왜 가져왔냐면요. 우리 거래소에 계시는 분들 우리도 이런 거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네. 하루에 10,000주도 안 됐는데 6개월 이상 지났어. 뭐 이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 뭐 그리고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의 뭐 소외되어 있고.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뉴스 하나 만들어 가지고 1,000원짜리가 10,000원 됐다가 또 다시 1,000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맞아. 어떤 기준을 좀 정해줄 필요가 있다. 너무 많아. 맞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쭉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